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심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헤어 파트를 보니까 피부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헤어에서는 피부 자체를 살펴본다면 화장품학, 인체위생약 이게 따로따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한번 새겨본다면 이 피부나 헤어나 점수가 비등비등한 부분에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 모발 헤어라고 하는 파트를 살펴본다면 헤어 자체도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점수 비율로 살펴본다면. 자, 이런 부분들이 해야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지. 처음에 우리 NCS 내용도 있고, 그쵸? NCS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모발 과학 있고, 그쵸? 그리고 헤어 펌 있고, 기초 커트, 그 다음에 염색, 그리고 헤어 스타일링, 그쵸? 헤어 스타일링이라고 표현하면 그 업스타일, 또 내지는 디자인 개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NCS 자체도 보니까 세 분을 피부보다 훨씬 더 많이 해놨어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을 조금 조율을 해서 다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헤어 심화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발 과학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이 모발이라는 거 어디서 태어났어요? 모발? 우리 피부 과학에서 공부했던데 기억나세요? 피부 과학에서 공부했던 부분, 모발이 들어가 있었죠.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응? 뭐에 들어 있었어? 응? 기억하십니까? 여기 뭐에 있었어? 피부의 부속기관 하면 무엇이 있었어요? 뭐 있었어? 한선도 대한선과 소한선. 그 다음에 그치, 피지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발이 있었고, 그 다음 손, 발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한선이야, 이런 대한선, 소한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있고, 피지선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근데 모발, 손, 발톱 이런 아이들 다 살펴보자고. 얘네들은 한선도 피지선도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재료가 뭐로 되어 있을까? 재료. 피부지 뭐야. 그쵸? 우리 몸뚱이, 피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 지금 이 모발도 아미노산, 손톱, 발톱도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겠죠? 자, 여기서 모발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얘네가 경케라틴 이렇게 되어 있죠? 손, 발톱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케라틴. 다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 그쵸? 그런데 이 부분 보면 피부, 이것도 케라틴이야. 그렇지만 얘는 연케라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의 생김새가 가로로 되어 있어. 이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 모발 같은 경우는, 손톱 같은 경우도 모두 다 경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건 뭐냐면 단백질이긴 한데 좀 딱딱하게 되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발은 어떻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또는 이쪽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 자, 요 부분 보면 두피가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두피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뭐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나가더라.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자라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손톱, 발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겹이, 굳은 살이 쌓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쵸? 겹겹이 딱딱하게. 그래서 우리가 손톱, 발톱 미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가 되는 거야? 손끝 보호, 발끝 보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손, 발톱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만약에 얘가 연케라틴이었으면 보호를 제대로 해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경케라틴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줄 수 있어. 딱딱하다 못해. 너무 딱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 자르면 걔가 칼날처럼 솟아올라서 우리 피부를 다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자, 헤어 경케라틴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얘는 세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스타일링을 많이 하거나 또 내지는 얘를 잘 잡으면 어떻게 돼? 이
머리카락 자체도 뭐처럼 되는 거야? 칼날처럼 날카로워질 때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립스틱을 자른다거나, 그쵸? 또 내지는 그게 뭐였더라? 풀인데 딱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하게 돼 있잖아, 그쵸? 또 내지는 컨실러도 스틱 컨실러 이런 것들을 자를 때 만약에 걔를 실로 자르거나 또 내지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아주 단면이 깨끗하게 잘라진다는 사실. 신기하죠? 그것처럼 굉장히 강한 녀석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머리카락 자체가 보니까 주새가 있고 축새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부했잖아. 그쵸? 주새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새는 알파 헬릭스 상으로 들어보셨죠? 얘가 엄청나게 강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얘는 잘 끊어지는 펩타이드 결합도 있고 수소 결합도 있고 시스틴 결합도 있고 염 결합도 있더라. 그래서 측세 살펴보니까 이 부분들을 보니 결정체, 비결정체. 그래서 비결정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축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주세 폴리펩타이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모발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단단한 아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다 단단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거는 피부다. 그래서 피부는 만지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촉촉해 이런 느낌이 들죠. 손톱 만져서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쵸? 그리고 머리카락 만졌을 때 촉촉하다는 느낌 들까요? 물기가 많이 있을 때 촉촉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를 우리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이러한 모발은 결국은 이러한 모발은 피부에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원래는 피부 자체가 이런 상태에 있던 것이 얘가 홈이 들어서 모항기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피지선을 여기서 다시 만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유도 만들고 이래서 모발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가설인지는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불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발 자체를 살펴본다면 우리 이 부분들이 뭐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몸뚱이에서 외배엽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외배엽, 내배엽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시죠?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도 외배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뭐가 태어났다고? 모발이 태어났다, 피부가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피부, 손톱, 털, 딸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외배엽에서 태어났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중배엽에서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내배엽, 소화관, 호흡기, 상피 이거 뭐야? 상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피부를 또 만들어낸 거지. 그쵸? 그리고 편도선, 갑상선, 간장, 췌장, 방광, 요도의 상피, 중이야, 유스타키 오간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귀에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다 상피를 만들어 놓은 것은 내피인 거야. 신기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 모르셔도 돼. 우리 선생님들이 중배엽에서는 뭐가 태어났고 내배엽에서는 어떤 것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모르셔도 되는데 이 모발이랑 피부랑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은 어디서 태어났냐? 외배엽에서 처음에 태어난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모낭이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한다면 원래가 피부 이런 상태에 있던 거야. 그래서 피부가 변해서 생긴 것이 모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모발은 엄마가 누구야? 아, 피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피부의 부속기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피부에 이런 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모화기가 되고 얘가 모화기가 돼서 그 다음에는 모항기가 되고 그 다음 뭐가 생겼어? 여기 피지선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완성된 모낭.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모유두가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가 여기 보면 피지선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잖아. 이거는 잇모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잇모근이 해주는 역할이 뭐였었어요?
추우면 소름을 돋아서 피지선을 탁 때려가지고 야 기름 좀 보내. 나 춥단 말이야. 야 모발에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름 좀 보내봐. 윤택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임모근이 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소름이 돋거나. 근데 소름이 돋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만 있어. 추워서만 소름 돋아요? 아니지. 긴장해도 소름 돋죠. 또 내지는 깜짝 놀래도 소름이 확 돋죠. 또 내지는 내가 알지도 못한 얘기들을 딱 소식을 접했을 때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었을 때 갑자기 소름이 돋는다.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 소름 돋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모낭이 생긴 것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형태적으로 완성된 모발 하면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여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신경섬유들이 모발 안쪽으로 다 타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머리카락 뽑으면 어때요? 아, 안 그래요? 왁싱할 때 죽지 죽어. 털 하나 이렇게 뽑아도 따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신경섬유들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하나 신경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마비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했을 때 조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조직? 상근이가 신경질을 냈다, 신결질을 냈다, 막 이렇게 제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쵸? 이 중에서 이게 뭐였었어요? 상피, 조직, 근육, 조직, 그 다음에 신경, 조직, 그 다음에 결합,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얘가 신경세포 기억나세요? 신경세포 하면 어떻게 생겼어? 세포체가 있고 기억나시죠? 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말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세포체, 축사 기억나시죠? 이 아이들이 연결해서 신경세포들이 연결해서 신경 조직이 이루어진다. 이미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다면 지금 여기에도 신경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신경세포로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자극이 일어나면 껑충껑충 찐다. 뭐가 있어서? 수초가 있어서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걔가 끊어져 있으니까 뭐가 돼 있다고 그랬어? 랑베르 결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껑충껑충 전도율이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한테 금방 통증이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감각신경으로 이렇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해서 운동신경으로 어디서? 척수 반사로 가든 뇌로 가서 연합작용을 하든 그쵸? 그런 형태로 해서 척수 반사로 해서 감각작용으로 운동신경으로 오는 거잖아. 처음에 만졌을 때 감각신경이 있지만 나중에는 왜 만져? 또 내지는 따가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일방통행이라는 사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더라. 같이 연결이 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아시겠죠? 모세혈관 어디에 위치했나요? 모세혈관 어디에 위치했어? 진피층에 위치하니까 얘가 여기까지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가 표피고 그 밑에가 이것이 모세혈관이야. 그쵸? 모유두에서 기저층으로 뭘 영양분을 공급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어떻게 공급하는 거야? 모세혈관이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 기저층까지 가게 되면 이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유극층에 가면 서로 가시처럼 엮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으니까 교소체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머리에 단면을 얘기하는 거야. 뼈다구가 어디서 뼈다구? 두개골. 이게 뭐야? 뼈다구 얘기하는 거죠. 모상 건막이라고 표현한 거 여기. 자, 보세요. 동맥과 정맥 이런 아이들이 여기 파란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정맥이 되는 거고 빨간 거는 동맥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피에도 근육이 있잖아. 그쵸? 두피가 쿠션이 좋으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비교적 잘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쿠션이 심해도 안 되겠지. 그쵸? 어딘가 부어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근육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있고 요 상태에서 어디까지? 표피를 빼고 진피 그 부분까지 뭐가 연결이 돼 있어요? 뭐가 연결이 돼 있어? 모유2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얘가 어디까지 연결이 된 거야? 피하지방까지는 살짝이 걸쳐 있더라. 근데 두피에 피하지방 그렇게 심할까요? 그렇게 심하진 않다는 거야. 지금 그림상으로도 봐도 피하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가 잘 안 보이잖아요. 없지 여기서는. 그쵸? 이렇게 근육 바로 의외로 뭐가 있다고 표현하냐면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표피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런 상황들. 제가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림을 꼭 그려야 합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꼭 그려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이 사진을 갖다가 꼭 집어 넣으세요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위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아이가 피하 조직 그 밑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위에 있든가나 여기 걸쳐 있거나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위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한선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이거 대한선이야 소한선이야? 소한선이 되겠죠? 소한선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요? 표피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야? 진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표피가 우리 몸뚱이 중에서 제일 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 물론 두꺼운 층에서는 훨씬 더 두껍게 배울 수도 있는데 그 두껍게 나와 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몇 밀리일까요? 표피는 대부분 1mm 정도? 그쵸? 엄청나게 얇단 말이야. 또는 0. 몇 밀리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진피층은 20배, 30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mm, 4mm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결국은 표피하고 진피까지 다 합쳐서 4mm만, 3mm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mm 어때요? 진짜 굉장히 얇은 거잖아. 그 사이에서 다 우리 이 텐션 같은 것도 거기서 관장해준다라고 표현이 되니 얼마나 이 아이들이 해준 역할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 밑에 고기 그 부분 진피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있는 이 헤어가 여기 까만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야? 털이잖아. 털이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털을 뽑아보면 눈썹 같은 데도 뽑아보면 딱 잡고 텐션을 주고 뽑아버리잖아요. 자, 언제 이거 공부해 보셨나요? 실제 시험에 있으니까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눈썹이라고 하는 것들을 텐션을 주고 눈썹이 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잡고 남 방향으로 이렇게 뽑아버릴 때 얘가 이 정도까지 길지 않은 것 같았는데 길었네?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그 부분은 여기서 근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거의 2mm, 3mm 된다는 얘기야. 그쵸? 2mm, 3mm 이건 작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 거기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모발이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밑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근부라고 표현하고 머리카락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러한 모발들은 일반적으로 이 모발의 발생 부위하고 성장 속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발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한 달에. 여기 1개월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1개월. 한 달에 여기 미리미리라고 돼 있죠. 그치? 여기 먼스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요. 한 달에 10mm 하면 1cm야. 1cm 내지는 1.5cm까지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밥만 먹으면 머리만 영향이 가나 봐. 머리만 빨리 자라네? 단백질 많이 섭취하시는 분 너무 신기하죠? 호주에 유학을 갔대요. 근데 여기서 먹지 못했던 고기를 매일같이 그 곳에서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손톱하고 머리만 엄청나게 빨리 자라더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물리더래요. 그래서 다른 데로 숙소로 옮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너무 재밌죠. 어쨌든 단백질 섭취를 하다 보니까 머리랑 손톱, 발톱이 굉장히 튼튼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것만 튼튼해졌을까요? 피부도 튼튼해졌겠지.
그쵸? 그런 부분. 피지선도 많이 움직였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 자, 1일 정도 성장하는 거는 모르도 되고 그냥 평균적으로 너무 요 점까지 별로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발 같은 경우는 1개월에 1 내지 1.5cm 정도 자라더라. 자, 수염이 어디에 수염? 이 턱수염. 턱수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도 머리보다는 조금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1, 그러니까 1.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cm 자라라고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 다음에 앵모가 뭐예요? 겨드랑이. 겨드랑이는 0.3 한 달에 0.3mm. 그러니까 0.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쵸?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눈썹하고 속눈썹 같은 경우는 0.5cm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모는 훨씬 더 크네요. 얘는 6이라고 돼 있으니까 0.6?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왁싱을 브라질리언 왁싱 이런 부분들을 해주게 된다면 얼마 주기로 제거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드 왁싱으로 해요? 소프트 왁싱으로 해요? 하드 왁싱으로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1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제일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 소프트 왁싱은 몇 cm부터 헤어를 남겨놓고 자르라고 그래요? 1 내지 1.5cm. 자, 하드는 0.5에서 1cm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0.6cm가 자란다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더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눈썹. 우리 선생님들 눈썹하고 이런데 콧수염 같은데 이런데 어때요? 왁싱하죠. 그런데도 보면 얼마 주기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보세요. 여기 수염은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하셔도 되겠는데 거의 보름에 한 번씩 정도 만져주는 게 더 깔끔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보름에 한 번씩 만져주는 게 훨씬 더 좋고 이 아이는 눈썹 이런 여기 보면 아이브로우 있잖아요.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 부분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모발의 밀도를 살펴본다면 동양인 같은 경우는 한 개 모공 자체를 본다면 46% 정도 차지하고 있고 서양인은 2%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밀도가 누가 훨씬 높은 거야? 서양인이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개수를 살펴본다면 끝내주죠. 서양인이 훨씬 더 많아요. 동양인 같은 경우는 몇 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10만 개 이렇게 얘기하죠. 서양인은 어떻게 타고 얘기해요? 12만 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자고. 2-3개 모공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동양인들은 이 모발에 반 정도가 2-3개가 나와 있어. 모발이. 한 모공에서 모발 자체가 2-3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서양인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2-3개가 돼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동양인들은 한 모공에서 모발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쵸? 평균적으로 2-3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는 반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한 개씩 정도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인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 그래서 15만 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양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자, 여기 보세요. 한 모공에서 발생하는 모발인데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한 개 얘기하는 거지. 그쵸? 얘는 몇 개 얘기해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 2-3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잘라졌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발 굵기에 따라서 모발에 분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발 자체도 본다면 우리가 꼭 딱딱한 이 털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그쵸? 우리 몸땡이에 있는 모발 자체도 경모가 있고 연모가 있는데 원래부터 경모는 이 헤어는 경모야. 그쵸? 근데 원래 콧수염 어렸을 때도 이렇게 콧수염이 경모였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겨드랑이 털, 음모 이런 건 생각해 보자고. 원래부터 딱딱한 이렇게 크게 새카맣게 나오지는 않죠. 처음엔 다 연모였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모로 체인지 되고 있지. 그쵸? 뭐 때문에? 2차 성장 때문에 이 부분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어디는 더 많이 딱딱한 경모로 되고 어디는 계속적으로 연모로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모발 자체도 이렇게 나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얼굴 전체 살펴본다면 다 색깔이 막 있지 않잖아. 만약에 얼굴 전체에 경모가 나타났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 원숭이 봐 막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모층인가 봐. 그치. 그런 형태로 우리가 놀림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한 번 더. 어머, 얼굴에까지 저렇게 많이 털이 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본다면 얼굴과 전신에는 털이 있는 듯 없는 듯, 안 보이는 듯 보이는 듯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르몬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지만 지성이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털이 어때요? 조금 더 색깔이 있죠. 좀 더 강해 보이지. 털이 굵기가 좀 굵단 말이에요. 근데 건성인 사람들 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피지선이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 털이 엄청나게 가늘어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경모라고 하는 걸 보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 길은 거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가 길어요? 여기가 길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눈썹도 무슨 이유에 의해서 안 나는 경우 있죠. 잘라졌거나 또 내지는 이게 낭이 파열이 돼서 못 나는 경우 있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이식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럼 눈썹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DNA가 너는 길어라. 너는 1 내지 1.5cm까지 1m까지도 자랄 수 있어. 1m 50까지도 자랄 수 있어. 성장기가 이만큼 너한테는 주어진 거야 라고 하는 DNA가 딱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없이 자란단 말이야. 이식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두발과 수염은 절대적으로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할아버지들, 신선들, 이 수염, 턱수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누구 그 코미디 프로에서는 수염 갖고 머리처럼 닦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끝없이 자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끝없이 자라더라도 뭐에 따라서? 모발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자라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 아이도 어느 때는 죽을 때가 있는 거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는 거고 인생이랑 뭐 다를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단모라고 하는 거는 짧은 머리카락을 얘기하죠. 짧은 모발은 눈썹, 코털, 귀털 그쵸? 아이브로우, 속눈썹 이렇게 눈썹도 우리가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아이브로우 그 다음에 아이래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달라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네. 그쵸? 앵모도 그다지 길지 않죠. 얘를 막 이렇게 길게 내리틀 거 할까? 그건 아니잖아. 음모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모긴 하지만 얘는 짧은 단모로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되죠. 자, 인종별로 모경지수가 뭐예요? 모경지수가 모발의 굵기를 얘기하잖아. 그쵸?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자고. 동양인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달라져 있네. 여기 흑인종은 0.62에서 0.72 이렇게 되어 있고 서양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가 될까?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 서양인은 이렇게 표시하고 싶고 동양인은 이렇게 보고 싶고 흑인종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 표를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거든. 그거를 잘못 얘네들이 체크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두꺼워요? 어디가? 색깔이.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 흑인종은 이거로 보고 동양인은 이거로 보고. 이거로 보고 이거로 보고 이거로 보라고. 그럼 어떻게 누가 훨씬 더 얇아? 서양인이 훨씬 더 얇죠. 그리고 동양인 같은 경우가 중간이고 흑인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두껍게 되더라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만 살펴본다면 우리 멜라닌하고 굉장히 영향이 깊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딱이라는 얘기야. 그쵸? 자, 모발의 단면 단경이 있고 장경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요거 갖고 체크를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충모, 파상모, 직모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모하고 파상모가 섞여져 있잖아.
그쵸?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흑인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특히나 레게머리 하고 다니기 있잖아. 그치? 그 부분이 충무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털이 다시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주 조그만하게 따주지 않으면 다시 또 파고 들어간다라는 게서 머리를 레게머리를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은 뭐 그거 타고 들어갈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를 보면 직모도 있고 파상모도 있고 이렇게 같이 엮어져 있더라. 저 같은 경우도 이쪽에 헤어라인 쪽에 보시면 여기만 약간 파상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리고는 다 직모야. 그래서 머리카락이 제가 드라이 하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직모 같은 경우는 착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완전 시골에서 머리도 안 감고 착 올라온 것 같은 완전 촌스러운 듯한 느낌?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살아있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는 머리가 돼버린다는 거지. 이게 직모의 정말 안 좋은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충모 갖고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대단히 충모가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모하고 파상모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머리들은 괴롭다고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바실바실해져서. 그래서 이 직모를 너무너무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펌을 해주죠. 무슨 펌? 무슨 펌? 프레스 쫙쫙 해주는 열펌 들어가잖아. 그쵸? 무슨 열펌이긴 한데 프레스로 딱 눌러서 매직 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해주는데 결국은 목은 쪽은 그 부분이 다 안 다쳐. 그거 목은 쪽같이 잘 해주게 되면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주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머리 속은 살고 겉은 어때? 맨질맨질해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은 요 안쪽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다 살아있잖아. 그쵸? 그렇게 하면서도 머리카락이 이뻐 보이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만져보지 않고는 아, 너 파상모구나, 아니 충모구나 이런 얘기를 파상모와 충모 사이에 있고 곱슬머리구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완전 곱슬이구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미용실 가면 다 나 고충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매직 브레스를 해줘야 돼요.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타깝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0% 만족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직모가 해주는 역할, 직모가 갖고 있는 모발의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공감되는 머리카락이죠. 웨이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모낭의 구조라든지 모유두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단면도를. 그쵸? 그래서 직모는 이렇게 그냥 쭉쭉 뻗어나는 거고 미류나무 아세요? 미류나무? 걔는 하늘 높은 줄만 안 되잖아. 옆으로 세상이 넓은 건 절대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키만 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거고 하늘로. 그리고 이 아이는 살짝이 웨이브가 있게 되는 거. 그건 보편적인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갖고 있는 머리카락 많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 웨이브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가는 모발 같은 경우는 0.5mm. 이게 뭐라고 했어요? 모경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보통 모발은 여기 7, 8 어떻게? 0.078. 그래서 선생님들 머리카락 한번 딱 뽑아가지고 3cm 자르든지 그런 거 재보면 1mm가 되는 경우 있어요?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많이 굵지가 않다는 거지. 거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머리카락을 보면 1mm 0. 이렇게 그냥 보면 0.1mm 정도. 이해가 되시죠? 0.1mm 정도 그 두께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 두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시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부에다가 전체적으로 표피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1mm밖에 안 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두꺼운 층이 1mm 되는 거죠. 제일 얇은 층이 어디예요? 눈하고 입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쵸? 굉장히 얇은 부위를 잡고 뜯어. 그럼 어때요? 피가 빨리 보이지. 어쨌든. 그래서 입술 자꾸 뜯으면 정말 피가 빨리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껍지 않으니까. 피부도 한번 이렇게 싹 긁히면 피가 안 날 정도로 긁히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긁히게 되는 거죠. 그럼 피가 나는 거죠. 피가 나면 어디까지 다친 거야?
표피까지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혈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디부터 걔가 있다고 그랬냐면 진피층에 가서 혈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피층이 다치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피가 났어. 그러면 너 상처를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표피라고 하는 것이 1mm 아주 얇다고 표현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시술을 다 해주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톡스를 맞든가, 그쵸? 또 내지는 필러를 맞든가, 이 아이를 피하지방층까지 가지 않고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어디에 집어넣으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 또 내지는 기저층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이에만 잘 넣어줘야지만이 이 아이가 잘 안착이 되고 혈관 타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이 적어. 엊그저께 갑자기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손님 딸내미가 갑자기 엄마 나 할 말 있어. 나 좀 봐봐봐. 엄마 나한테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 지집에 왜 불러? 그래서 갔더니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좀 봐 어떻게 했더니 입술을 딱 보여주더래요. 거기다가 필러를 맞은 거야. 그래서 백지영이 입술 그 토인 입술을 해가지고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게 뭐였더라? 김우종하고 이상민하고 나와가지고선 하는 뭐였더라? 그 프로에서 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잘못하는 성형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싸구려 비수술자한테 가가지고서는 이런데 보톡스나 필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입술 두꺼워가지고 재건 수술하고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인가 보다.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짓들을 의사한테 물론 했지만 난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런 부분들이. 그쵸? 그래서 함부로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여성들이라면 이뻐지는 거라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애쓰죠. 다 쫓아가려고 많이 애쓰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하고 나타났을 때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돼서 괜찮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큰일 난다고. 혈관 타고 들어가면 정말 막혀서 혈액이 막히면 결국은 뭐 어떻게 된다고?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해주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사를 관장해주는 부분이 혈액이 해주는 거잖아. 노폐물 가져가고 영양분을 갖다가 넣어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괴사가 일어나는 거야. 대박이죠. 그래서 정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지. 정말 큰일 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필러 맞는 것도 조심해서 맞고. 갑자기 풍선 아줌마 생각이 나네. 그쵸? 풍선 아줌마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참 우리가 필러 맞는 것도 조심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모발 두께가 그 정도로 얇다는 사실, 피부도 굉장히 얇다는 사실, 거기다가 뭘 해주고 있어요? 모발에다가 뭐 해주고 있어? 스타일링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해주고 있죠. 우리 멋대로 모발이 아파하는 것도 모르고.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열애에서 학대하고 있지. 그쵸? 드라이 한다고 학대하고 있죠. 고데기 한다고 학대하고 있죠. 너 뽕 좀 사라봐. 입에 자꾸 삐치고 있니? 여기 좀 들어가 봐. 막 이러면서 제가 고데기로 갖다가 강제로 집어넣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 열 싫은데 열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잖아. 나 죽어버릴래 하고 머리카락이 선언을 하죠. 이런 것들. 얘만 그렇게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 펌하죠. 열펌. 그쵸? 거기다 일반 펌에도 치오글리콜산 자체를 살펴본다면 이 아이가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탈색하죠. 염색하죠. 특히나 탈색은 두피까지도 따갑게 만든다고 표현해요. 저는 탈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탈색 갖고 제 머리다가 한 적은 없지만 제가 해본 적은 있어요. 누구에다가? 가발에다 했는데 너 많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안 들었었어. 일단은 컬러가 예쁘게 잘 빠져야 한다는 그 생각 갖고 계속적으로 하고 또 하고 했었던 부분들,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튼실한 머리카락에다가 제가 탈색약을 발라가지고서 모발을 탈색을 시킨 거잖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모발을 탈색약을 발라서 얘를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시간,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색깔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처음에는 까만색이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붉은색이 나와. 어머, 이렇게 또 변하는구나. 그쵸?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관찰해 봤는데 사실상 진짜 머리에다가 살색하시는 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너무 따가워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게 무슨 컬러예요? 애쉬 컬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레이. 이 그레이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탈색은 기본 서너 번을 해야 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탈색을 많이 하면 두피가 아주 민감하게 바뀌죠. 자, 두피도 피부라고 표현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피부의 pH가 어떻게 돼요? 가장 건강한 pH 4.5에서 5.5까지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요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알칼리로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게 탈색이란 말이에요. 탈색. 그쵸? 탈색제가 알칼리라고. 자, 알칼리 중에서도 pH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일까지 들어갔어. 10일까지도 갑니다. 엄청나게 센 아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피부 자체가 4.5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칼리화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강했을 때 두피도 피부라고 표현했잖아.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붙어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 타고 뭐 들어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죠. 뭐가 들어가는 거야? 탈색제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여기까지 다 진지기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누가 다치는 거야? 표피가 많이 다치게 되니까 나 너무너무 따가워.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탈색제도 사실은 떨어뜨려서 해주면 되는데 걔가 하다 보면 머리카락에서 떨어져서 해주게 되는 부분들이 적대는 거죠. 미용실에서 특히나 그렇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염색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염색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게 두피라고 표현하면 두피를 이렇게 그렸어야 되겠나? 그러면 뭐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얼마 정도 떨어져서 먼저 바르라래요? 여기가 요만큼 떨어뜨리고 바르세요 하는 게 1 내지 1.5cm 정도 떨어뜨리고 나머지만 발라주세요. 여기는 조금 더 이따가 발라주든가.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은 두피하고 가까워서 두피에 안 묻게 해주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 부분에 있지만 더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새로 나온 신생 모발이잖아. 신생 모발은 약한 거잖아요. 약하니까 조금만 늦게 발라줘도 얘처럼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염색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탈색하기 전에는 꼭 두피에다가 보호제를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찌됐든 탈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탈색을 해주게 되고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경계가 또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머리카락이 조금만 자르더라도 경계가 확실히 보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애쉬 컬러로 하신 분이 처음엔 되게 이쁘다가 어머, 일주일 지났으니까 색깔이 또다시 변하네? 또 변하네? 왜 그럴까요? 애쉬 컬러를 잿빛을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컬러를 다시 입히죠. 컬러 입힐 때 걔가 거의 산성 컬러 많이 들어가거든요. 산성 컬러를 오랫동안 있지 않죠. 산성 컬러를 어떻게 있어요? 시간이 얼마만큼 있을까? 2주 내지는 6주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많이 가봤자 한 달밖에 못 간다는 거지. 한 달 보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한 달 정도, 빨리 빠지면 샴푸할 때마다 좀씩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숭숭 빠지고 난 한 달 후에 컬러를 다시 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가서서 컬러만 엎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탈색을 여기 난 머리까지 본다면 얘가 머리가 나긴 했지만 그 탈색을 할 때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대박이죠. 그렇게 힘들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발이 이렇게 얇은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발의 기능도 있잖아. 살펴본다면 모발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선생님들은 장식의 기능이죠. 가장 큰 게 뭐 있을까? 가장 큰 거. 그래, 보호 기능. 뭘 보호할까? 뇌를 보호해야겠죠. 어디로부터 보호해줘야 돼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자, 자외선이 UV, A, B 기억나시죠? 어떤 것이 훨씬 더 우리 몸뚱이에 많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A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나 해로운 건 뭐가 훨씬 더 해롭다 그랬어요? B가 훨씬 더 해롭다라고 표현했죠. 너무 신기한 거. 오늘 제가 운전을 하고 막 나오는데 해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덥더라고. 그래서 창문을 싹 열었어요. 그랬더니 해가 쓱 들어오잖아요. 따가워. 지금 여름 같아. 그래서 나는 이 해를 느끼고 싶은데 더 이상 너를 참을 수가 없어 라고 창문을 딱 닫으니까 따가운 게 싹 사라지죠. 따뜻한 거하고 따가운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따뜻한 거는 우리 어제 그저께 지난주 공부했던 거 맞죠? 자외선하고 적외선하고 가시광선하고 어떤 것이 열선이라고 했어요?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만 열선이에요. 나머지들은 열선이 아니야. 자외선은 열선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뚱이에 꼭 영향이 미치는 것들은 A, B 다 영향이 미치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몸뚱이가 훨씬 더 이로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해로운 부분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창문을 닫으니까 UVA는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따가운 거는 사라졌네. 그래도 조금 따뜻하긴 하다. 이러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연상이 돼요. 신기하죠? 절대 생활에서 잊고 살아야 될 거를 이 학문하고 항상 갖다가 접목을 시키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피부들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거죠. 얇은 건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굵은 모발, 그 다음에 보통 모발, 그리고 나서 가는 모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면으로 횡단면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모근부하고 모간부하고 있는데 우리 모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태어난 것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보면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모근부라고 표현하고 모발의 뿌리 부분이야 라고 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모간부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모근부, 여기는 모간부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간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낭으로 감싸져 있는 아이가 없죠. 그냥 머리카락만 나가죠. 머리카락은 그래서 세 개의 구조로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개 층으로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수질이고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모피질이고 그 옆에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표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모발들이 이렇게 모낭이 감싸고 얘네들이 가지고 가고 나중에는 야 모낭들 니네 보호제는 사실 이제는 얘네들이 모발이 튼튼해졌으니까 니들이 보호 안 해줘도 돼. 여기까지만 에스코트 해주고 너는 없어져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모근부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모근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 모근부에 보면 모유두 이거 뭐 같이 생겼어요? 벤틀리하고 윌리엄하고 나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쪽쪽이 끊을 때 되게 힘들었어 이러면서 벤틀리가 쪽쪽이 끊게끔 윌리엄이 도와주잖아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기특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거 딱 보니까 뭐가 생겼어? 완전 쪽쪽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젖꼭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얘기할 때 유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한 유두야? 모발을 위한 유두가 되는 거죠. 우리 아기가 먹는 유두는 아니고 모발이 먹는 유두라고 생각해서 모유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영양분이 쭉쭉쭉쭉 나가서 그건 모발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만들겠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맨 가운데 있는 아이는 모수질이 되는 거죠. 여기가 모수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쭉 자라 나가는 요 라인이.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요게 뭐가 돼요? 요게? 요렇게 되어 있겠다. 이렇게. 요 부분이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 있는 여기서 보이는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표피. 이쪽도 이렇게 해서 본다면
모 표피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가 모 표피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가 모 근부라고 표현했잖아. 그쵸? 모 근부는 너 아직 어리니까 내가 키워줄게. 여기까지 표피까지는 나갈 때까지 내가 에스코트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까지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학교는 여기고 말이야. 너가 너무 여기가 길 가는 게 힘드니까 엄마가 에스코트 해줄게. 학교 끝나고 나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12시에 끝나가지고 9시까지인가 학교를 가는데 그 부분은 데려다 주고 다시 또 데리러 가야 되고 한숨 돌리고 나면 벌써 12시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12시에 가서 데리고 와서 또다시 집에서 케어를 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엄마가 힘들 거야. 그쵸? 장난 아니게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은 또 이 아이들한테 돌봄 교실로 또 맡기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돌봄 선생님들 엄청나게 또 애쓰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표피까지 들어가는 그 라인까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쉽게 얘기하면 모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누구를? 모발이 진짜 중요한 아이들은 얘들이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가 여기에서 영양분들을 빨아먹고 그리고 너는 이만큼 성장을 해서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 라고 하고 너 혼자 나갈 수 있지? 라고 해주는 부분이 표피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는 너 혼자 가야 되니까 내가 에스코트 해줬던 그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여기 보면 내모근초, 외모근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합초, 모근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결합초직 모근초 이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난 사라질게. 이렇게 해서 비듬과 함께 결국은 각질화 돼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아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너무 신기한 거가 이 모 구에서 같이 만들어진 아이들이 있잖아. 여기가 보면 내모근초, 외모근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내모근초까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유두에서 만들어진 아이래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겉에 감싸고 있는 아이야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신기하죠? 그래서 모 기질에서 만들어내는 여기 보면 모기질 이게 뭐야? 이게 모기질? 세포. 그쵸? 그 아이들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모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 그래서 모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 다 세포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 그쵸? 엄마 세포야 라고 해요. 모모 세포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맨 가운데서 나온 아이들은 모 수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모 피질이 되는 거고 그 밖에 있는 것이 모 표피가 되더라. 그리고 나서 내모근초, 외모근초, 결합조직, 모근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향력이 있어. 뭐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아 먹는 거예요? 모유두에서 여기 모유두에는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모유두에는 뭐가 지나가? 그치. 모세혈관이 지나가니까 뭐를 공급을 해줄까요? 영양분도 공급해줘. 또 호르몬도 공급해주고. 그쵸? 영양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단백질 넣어주죠. 또 그 다음에 단백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료 뭐가 있을까? 아미노산으로 갖다가 잘라서 주잖아. 큰 덩이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무기질 갖다가 넣어주는 거죠. 아연. 무기질 맞아요? 맞아요. 자, 구리.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그림도 한 번씩 꼭 그려봤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겠죠? 제가 이 부분은 근부에 대해서 횡단면으로 자른 거야. 가로로 확 잘라버렸단 말이야.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셀의 표적계. 먼셀 표적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수직 단면으로 자른 거, 종단면으로 자른 거 기억하시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색깔들이 다 다르더라 했던 것처럼 이 머리카락도 종단면으로 잘라버리면 이 부분이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게 뭐라고? 모수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금방 느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겉에 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얘가 모피질이구나. 그러면 요건 뭘까? 모표피구나. 니들은 햇기스 삼형제인데
엑기스는 딱 삼형제. 세 개 층으로 이루어졌어 하니까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을 에스코트 하려고 이게 다 나와 있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신다.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초표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헉슬리층, 헬린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 왜 모근초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헬렌층, 헉슬리층, 초표피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가 다 뭐라고 하는 거야? 내 모근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야 여기부터는 모유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모기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내 모근초까지 저기 세 개, 모발이라고 하는 이 세 개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내모근 쪽까지만 모기질에서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그냥 모낭에서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신기하죠. 이 아이들 다 같이 만들어내지. 왜 그래? 니들이 할 일이 그렇게까지 돼 있어? 라고 하는 것들. 얘네들이 보호를 정말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모기질에서 이렇게 니네들이 정말 소중한 아이니까 내가 보호해줄게 라고 해서 내모근 초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시면 초표피. 어떻게? 여기 보면 모표피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 밖에 감싸고 있는 애가 초표피야. 이름만 다르게 되는 걸 알고 있겠죠? 그 앞에 자리만 다르잖아. 근데 표피긴 표피야. 근데 안에 있어서 초표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헉슬리층, 헬렌층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관심 가져서 이 아이들의 특징 우리 모발 과학 시간에 공부했을 거예요. 언제? 1, 2월 달에. 자, 헬렌층은 몇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헉슬층이 어떻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공부를 해보셔. 다시 한번 모르겠으면 다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아이들로 되어 있어. 자, 소름이 돋으면 피지선을 임모근이 뭐라고 한다고요? 기름아, 빨리 가가지고 피부 좀 보호 좀 해줘. 나 너무 추워. 그쵸? 기름아, 나 머리카락이 너무 푸석거리니까 빨리 가가지고 머리카락 좀 윤택하게 해줘.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소름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뭘 건드리는 거야? 이때 소름이 돋으면 피지선을 띡 건들게 되는 거예요. 누가? 평상시에 이렇게 누워있어. 살포시. 그래서 털들이 평상시에는 다 이렇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어떤 상태야? 편히 쉬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소름만 돋거나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 얘네들이 탁 피지선을 타고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서 피지선을 띡 건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모모세포에서 모기질이라고 표현할까요? 모기질에서 세포 분화로 인해 가지고 모발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모낭에서. 자, 요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게 모유두라는 얘기야. 그쵸? 요게 보면 모기질 세포들이 이렇게 엄청 많았잖아. 기억하시죠? 이렇게 엄청 많은 것 중에 가장 가운데가 수질, 그 다음에 피질, 그 다음에 표피, 그 다음에 내모근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그림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만약에 그려봤으면 모기질에서 만들어내는 거 내모근초밖에 못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려는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림을 안 그려보면 이걸 절대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 그런데 이 내모근초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헬렌층, 헉슬리층, 초표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초표피, 그리고 나서 헉슬리층, 헬렌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내모근초로 되어 있어. 그리고 외모근초도 들어있는 것이 이게 모낭이야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표피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형태로 기와집 또 내지는 생선의 비늘 모양처럼 되어 있는 모양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모모세포라고 하는 것들, 모기질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기저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발의 기저층, 모기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얘네들은 모모세포, 엄마세포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상용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은 일단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있어서 중층 편평상피 이게 기억나시죠? 어쨌든 간에 평평하긴 하지만 일단은 기저층에 있는 아이들은 세포가 튼실튼실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튼실해 보이죠? 옆으로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모발 자체가 길쭉길쭉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토끼 눈을 하고 토끼 귀를 하고
길쭉길쭉하게 퍼져 나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만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별건 아니지. 분화 과정이 이렇더라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모유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혈관이 지나가고 있잖아. 그리고 기질이라고 하는 거, 성장 때 얘네들 여기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멜라닌이 여기 붙어 있어. 어디에? 성장대에. 자, 그러면 피부라고 얘기한다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저층에 있다. 자, 여기에 멜라닌 색소, 멜라닌 생성세포 이런 부분이 있어요. 멜라닌 생성세포는 어디에서 멜라닌 과립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응? 세포 소기관에서 리보솜.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것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멜라닌 자체도 단백질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합성을 일어나는 리보솜에서 걔가 태어나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포체. 자, 할면소포체, 조면소포체 기억나세요? 할면소포체는 뭐고 조면소포체는 뭐예요? 리보솜이 붙어있느냐 없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런 곳을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스테이지 1, 2, 3, 4가 지나가고 나면 멜라닌 과립 색깔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성장하면 걔가 어떻게 유국층으로 포음작용을 해서 걔네들을 넣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돼요. 똑같은 그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 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멜라닌 과립을 한번 볼까요? 멜라닌 과립 뭐같이 생겼어요? 솜사탕 같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지멋대로야. 다 지멋대로야. 크기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결국엔 유멜라닌이 있고 페어멜라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알고 계시는데 유멜라닌은 무슨 색이었어요? 갈색. 이렇게 얘기하죠. 자, 페어멜라닌은 붉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검은색은 이따시 큰 뭐로 되어 있다고? 검은색은 풍선처럼 커져 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갈색은 조금 더 작습니다. 자, 붉은색은 어때요? 붉은색은 조금 더 작죠. 자, 노란색은 어때요? 더 작습니다. 자, 얘네들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예를 본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붉은색이지. 그럴까요? 붉은색 맞아요? 검은 갈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머리카락의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어 라는 거를 여기에서 얘기했던 건데 탈색을 해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탈색이라는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검은 갈색 이렇게 되어 있던 머리카락이 탈색하면 색깔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도 모든 색을 다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본다면 먼세례 표색계하고 연결을 또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태양 광선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뉴턴, 프리즘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색에는 색깔이 다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블루, 옐로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옐로우, 그 다음에 레드. 빛이 아니라 얘는 색이야, 색. 색을 다 혼합시키면 여기가 무슨 색이 된다고요? 여기가? 그치, 검은색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쵸? 이걸 갖고 무슨 혼합이라고 표현해요? 감법 혼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감한다. 감해져서 색이 더 검게 변하더라. 가산 혼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빛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화이트가 되는 거지. 화이트.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얘는 가산 혼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살펴본다면 이 모든 색이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색이라는 걸 처음에 시작을 한다면 이러한 크기의 머리카락의 색깔들이 전부 다 한 군데 모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 풍, 산, 나트륨, 산, 화, 수소가 해주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탈색을 더 많이 시켜낼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건데, 결국은 이러한 멜라닌 입자들이 있는데 이 입자들을 죽여버리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해보자고. 요 바운드리 아래에 요 조그만 통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풍선들이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막 밟는 거야. 내가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지. 막 밟는데 제일 먼저 터지는 게 어떤 게 터질까요? 제일 먼저 터지는 것이 검은색이 먼저 터진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푸른색?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쵸? 푸른색들, 머리카락에 들어있는 것들 우리가 본다면 여기 푸른색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푸른색, 빨강이 그렇게 적었네요. 빨강이, 파랑이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노랑이. 자, 이렇게 붉은색, 노란색 이랬으니까 얘는 푸른색이라고 적어주셔야 맞겠습니다. 어쨌든 푸른색이고 조금 더 내지는 보라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 보라색, 푸른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돼 있는 아이들을 먼저 막 밟고 있다면 보라색하고 푸른색이 먼저 빠지죠. 보라색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여기 보세요. 붉은색하고 뭘 섞은 거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잖아.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 푸른색이 딱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색이 남아요? 붉은색이 남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무슨 색이 남는 거야? 처음에는 갈색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붉은색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번 하게 되면 무슨 색이 남아요? 노란색이 남게 되는 거죠. 여러 번. 자, 풍선도 말이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작은 것도 계속적으로 풍선을 밟아서 터뜨리고 싶으면 터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터진다. 여러 번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이렇게 탈색이 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멜라닌 과립 모양도 다 다르더라. 꼭 이렇게까지 평균적으로 놓고 본다면 1미크론밖에 안 돼. 1미크론 얼마큼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잖아. 그쵸? 그렇게 되어 있는 크기밖에 안 돼. 엄청나게 작아. 그쵸? 10의 마이너스 6승 엄청 작잖아. 그래서 어느 때 멜라닌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보일 수도 있죠. 우리 선생님들 멜라닌 떨어져 나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덩어리로 떨어져 나간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멜라닌 자체가 떨어져 나갈 때 잘 안 보이고요. 뭐가 떨어져 나간 거야? 각질 세포에 붙어 있잖아. 각질이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멜라노사이트 분포. 피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게 몇 대 몇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10대 4 또 내지는 10대 6, 8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멜라닌 세포에서 형성된 한 아이가 유핵 세포들을 보호해 줄 때 얼마 정도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36개의 세포들을 보호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피부에서 나타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게 몇 개의 세포를 보호해 준다고? 36개의 피부를 보호해 주더라. 유핵 세포들을 보호해 주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낙지 모양처럼 되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여기 빠져나가서 누구한테 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과립들이 가서 착착착. 나 진짜 이제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호해줘야겠구나. 그래서 보호를 쫙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비사 들어와 봐. 자혜선 너 이리 와봐.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는 들어와 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모발에 있어서 멜라노사이트는 지금 현재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는 이런 층대로 되어 있었다는 거를 조금 전에 보셨잖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만 모발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 과립을 여기저기 다 분포를 시키는 거야. 그쵸? 쫙 분포를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저처럼 흰머리가 나는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서 멜라노사이트가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흰머리를 어느 때 뽑긴 했는데요. 뽑아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안에는 멜라닌이 있는데 겉으로 나오는 것이 멜라닌이 없어. 신기하죠? 이건 왜 그럴까? 백반증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멜라노사이트가 왜 공장에 문을 닫았을까? 그 원인만 찾아낸다면 대박 사건을 친대요. 돈방석이 안 nen다는 얘기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탈모를 잡는 그런 어떠한 그 능력만 있으면 대박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한 이유가 될까?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연구를 하시든가. 아니,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로 갈 거니까 연구하면 안 되겠구나. 그쵸?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